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고른 5월의 팥죽 무비는 열정이 이끄는 곳으로 화끈한 성격의 불원소인 엠버와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감수성 풍부한 물원소 웨이드의 특별한 인연 이야기 엘리멘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찾아온 팥죽 라디오인데요. 지난번에 뵐 때는 이러다 진짜 여름 오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또 춥기도 하고 또 날씨가 저희 복장을 보니까 다들 반팔, 긴팔, 기모 같아 보이는 분도 계시고 다 제각각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저희 그 애니메이션은 처음으로 해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가장 최근에 본 애니메이션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한번 가장 마지막 애니메이션이 뭐였는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뭐더라? 요즘에 뭐 핑크 팬더? 쿵푸 팬더. 핑크 팬더는 옛날에 진짜 나왔던 애니. 네. 3을 본 게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나? 또 그런 것도 보긴 본 것 같아요. 공각기동대 그 비슷한 류의 그 집에서. 네. 집에서. 네. 윤희님은요? 네,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랑 소울. 그래도 좀 보신 편이네요. 네. 저희 중에 평균인지. 아니요, 근데 본지는 꽤 좀 됐습니다. 네. 혹시 순이님은? 저는 쿵푸 팬더 1, 2, 3 다 봤고요. 지금 4도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네, 저는 가장 마지막에 본 애니메이션이 유미와 세포들 더 무비였습니다. 가장 최근에 개봉한. 혹시 어떤 거 보셨을까요? 저는 이거 엘레멘탈 보기 전에 본 영화가 애니메이션 슬램덩크 극장에서 개봉했을 때 그게 본 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의 한 1년 정도 되신 거네요. 각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접한 그런 어떤 시점이나 빈도들이 이렇게 많이 다르신데 혹시 엘리멘탈 다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재미가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소재는 신선하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닥 뭐 재미는 별로. 오늘 그 딴지 코너가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의 그 상상력 이런 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의 정서가 들어간 거 뭐 그런 것들. 그러면 저희 이렇게 각기 다른 엘리멘탈 시티의 네 원소와 같은 이런 각기 다른 개성 가진 네 분들과 함께 저희 한번 12번째 팥죽 라디오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60초 영화 소개와 퀴즈가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영화 속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대공간 문화 읽기, 영화와 세상을 읽는 또 다른 시선, 딴지를 걸어라, 그리고 나름대로 영화평인 팥죽엔 옹심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부 첫 코너로 60초 영화 퀴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상현님 이번엔 어떻게 좀 소개시켜 주실지 기대됩니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불의 원소 부부인 버니와 신더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4개의 원소들이 모여 사는 엘리먼트 시티로 이주합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도시 엘리먼트 시티의 외곽 파이어랜드에서 버니와 신더는 터전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고 마침내 파이어플레이스라는 가게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딸 엠버가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 아빠 버니는 딸 엠버에게 가게를 물려주고 은퇴할 계획을 세웁니다. 다만 욱하는 성격이 강한 엠버는 다른 원소 손님들의 이해 못할 행동 때문에 응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그것이 가게를 물려받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가게의 파이프를 고장내는데 그때 물의 원소이자 시청 직원인 웨이드를 만나게 되고 불법 건축으로 엠버 가족의 삶의 터전이자 부모님의 희생의 상징인 가게가 폐업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엠버는 웨이드와 함께 힘을 합쳐 파이어랜드를 위협하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 가게의 폐업을 막고 네,
네. 이번 달은 다 눌러주지 못하시는데. 마저 네. 합시다. 마저. 네, 마저 한번 해주시죠. 근데 국장님 되게 네. 좋아하시는 것 아, 같습니다. 예.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방송의 재미가 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 오늘 네. 자기 소개도 안 했어요. 자기소개요? 감상으로 대신했어요. 그래, 그랬나? 방송엔 이런 임기응변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니. 해주세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네. 그럼요. 딴지에서 맞아, 기대해보겠습니다. 맞아, 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줄이 남았는데 오. 엠버는 웨이드와 함께 힘을 합쳐 파이어랜드를 위협하는 누수의 원인을 찾아 가게의 폐업을 막고 아버지의 가게를 이어갈지 혹은 자신의 꿈을 위해 독립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 저는 오늘 이거 보고서 든 생각이 왜 그 영화 대 영화나 뭐 이런 그 영화 소개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따로 뭔가 영화 영상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60초 안에 하는 유튜브 같은 걸 해보면 어떠실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만 잘라서 클립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60초 지나면 소거되는 걸로. 네, 이렇게 60초 영화 소개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그러면 이 내용 잊지 않게 영화 퀴즈 한번 가볼게요. 지난달에는 이제 윤희님께서 팥죽 라디오의 우아한 클로징을 한번 만들어 주셨는데, 네. 오늘은 어떤 분께서 어떤 클로징을 만들어 주실지 저희 한번 기대되니까요. 한번 퀴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5문제 나가고요. 1번 엘리멘트 시티에는 4가지 원소들이 살고 있는데요. 엘리멘트 시티를 개척한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정답. 정답. 물, 바람, 물, 공기, 땅, 땡. 불. 힌트를 드릴게요. 총 4가지 원소인데 이 중에서 3가지 원소만 있습니다. 네, 먼저 5, 4, 3, 공기, 땡, 물, 흙. 땡. 네, 만수님. 공기, 땅, 물. 땡. 1번부터 틀렸어요. 다들. 땅, 공기, 물. 순서. 물, 공기, 땅?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땅, 공기, 물. 땡. 아니 근데 사실은 공기가 정답. 있고 물이 잠깐만요. 있고 그리고 나서 흙이 이거 생긴 자르고 거 다시 아닌가? 하면 안 돼요? 저 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해. 그냥 해도 된 것 같아요. 우리 맞춘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정답. 그런 것 같아요. 국장님, 내가 맞춘 것 같아. 상현님이 또 이번에 즐기시고 계십니다. 아, 오늘 좀 기대가 되네요. 두 분이서 디스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맞힌 거예요? 저 지금 모르겠어요. 답이 정답이 뭔데? 먼저 말한 사람. 정답을 얘기하세요. 정답. 정답? 아니요, 다시 시작. 정답. 네. 정답 먼저. 땅, 물, 공기. 땡. 땡. 아니요, 1번이 잘못됐다는 건 틀렸어요. 죄송합니다. 물이 먼저죠? 네. 아, 물, 공기, 다시 땅. 처음부터 물, 공기, 땅. 편집점을 위해서 다시 좀 물, 공기, 땅.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그냥 거 바로 없어요.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물, 공기, 땅이에요? 땡. 물, 네. 땅, 공기. 공기. 정답. 물, 아. 땅, 공기. 물, 땅, 근데 공기구나. 저도 헷갈리지만 다들 어떤 대답 하셨는지도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럼 됐습니다. 다행이다. 큰 재미, 빅 재미. 네, 2번째. 네, 레드닷 세일 당일날 엠번의 가게는 철저한 조사관 웨이드 덕분에 폐업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웨이드의 상사는 이걸 해결하면 폐업을 취소해주기로 합니다. 혹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누수. 누수. 누수 막는 누수를 거. 막는 것. 누수 막는 누수의 거였잖아요. 원인. 원인을 원인은- 원인을 찾으라고 그랬죠. 예. 정답을 왜 하고 외쳐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정답. 정답 먼저 정답.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답입니다. 와. 그러면 제가 이 누수의 원인을 맞추시는 분께 1점을 더 드릴게요. 뭘까요? 2글자. 누수의 원인이 네. 이걸 막았죠. 물이 새는 이걸 막았어요. 유리를 이렇게 해서. 아, 저기였는데. 댐 운하? 댐처럼 운하? 생긴 거였는데. 댐 배가 지나가면서 댐한테 물을 했던 것 같은데. 너울로 인한 물을 막는 문, 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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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정답을 안 하셔가지고 정답. 정답. 수문. 정답. 이번에 내가 주셨어. 맞아, 수문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수문이었어. 오늘 방송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네. 세 번째 문제 가볼게요. 오늘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다 나오네. 저도 이렇게 멍 때릴 줄 몰랐습니다. 엠버가 웨이드의 집에 간 날 이 게임을 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 게임의 이름은 정답. 울음 참기 게임. 딩동댕. 예, 저는 그 더빙 버전으로 봐서 더빙 버전이 되려 크라잉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막이 맞아. 그렇게 나왔나 봐요. 크라잉 게임이었다. 네. 크라잉 게임이 이제 1분 동안 이제 먼저 상대를 울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때 처음에는 이제 막 그 나비와 웨이퍼 쪼개졌어 뭐 이렇게 맞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전혀 반응이 없자 이제 한 남자가 과거의 사랑을 막 이렇게 읊는 그런 장면을 하면서 나중에 또 이 장면이 스포가 되겠지만 그런 웨이드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되기도 했었죠. 네. 네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버니, 엠버의 아버지인 버니의 꿈은 무엇일까요? 쉬운데. 정답. 딸이 잘 되는 거. 정답. 오. 와, 오늘 두 번째 맞추시면서 다들 지금 한 문제씩 맞추시고 지금 두 개째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개예요. 네. 오늘 다 그런 거죠. 피곤하니까 네. 더 이상 안 맞출래. 저만 이상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상해 주셔서 그러면 제가 실수한 거 편집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이제 어느 분께서 엔딩권을 가져가시느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엠버는 결국 가게를 물려받는 대신에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게 되는데요. 떠나기 전에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큰절. 큰절. 정답. 어떡하죠? 여분의 질문이 없는데 두 분이 지금 동률이시거든요. 지금 두 문제 맞췄어요? 네, 두 문제. 아니, 저번에 두 문제. 제가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 좋으신 그렇게 가보실까요? 예. 그러면 가시는 걸로 네. 예, 결정됐습니다. 꽝꽝꽝꽝. 네. 그러면 총 5문제 아니 6문제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정답을 맞추신 분 중에 윤정희 님이 이제 선정되셨는데 오늘 어떤 라디오 엔딩을 만들어 주실지 한번 기대하시면서 아니요. 제가 만들어야 돼요. 아니요, 그냥 클로징 멘트를 읽어주시면 해달라는 되죠.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네, 어떤 엔딩을 잠이 확 깨시죠? 오늘 망한 김에 그냥 다 오늘 근데 원래 이런 날이 더 재밌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가장 조회수가 빵 너무 터질지도 웃겨. 모릅니다. 네. 어떤 클로징 만들어 주실지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텐션이라면 엔딩까지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팥죽 라디오 12화까지 꼭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팥죽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2부의 첫 코너 영화 속 3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세대공감 문화 읽기입니다. 주제 첫 번째는 이민자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인 엘리멘탈입니다. 엘리멘트 시티는 물, 흙, 공기, 불이 모여 사는 도시로 서로 개성과 문화가 다른 나머지 각자의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데요. 꼭 이 모습은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떠난 이민자와 그들이 만든 어떤 타운 이런 형태가 떠오르게 됩니다. 체화된 기존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민 1세대 버니와 신더 그리고 선대의 정서와 성장을 환경 사이에서 좀 그런 성장형 환경 사이에서 갈등하는 2세대 엠버. 엠버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어떤 정해진 미래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물인 웨이드를 만나게 되면서 새로 갖게 된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어릴 적 경험이 영화의 줄기와 에피소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외국어에 서툰 부모님의 통역을 대신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민자 부모와 2세대인 엠버 사이에서 좀 이런 부분은 재미있었다 혹은 좀 두드러지게 조금 눈에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혹시 어떤 것이었을까요? 영화의 시작에서 좀 먼저 볼 수 있었던 게 언어의 사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사실 그게 실제 어느 나라 있는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귀에 낯설다 보니까 관객 입장에서도 좀 이게 어느 나라 말이지? 라고 먼저 생각이 들었고 부모님은 불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엠버는 이제
영어를 그 엘리멘트 시티의 언어를 되게 유창하게 하잖아요. 그게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떤 장면들이 좀 그렇게 눈에 와보셨을까요? 어떤 이민자들의 이야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봤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처음에 나중에 이제 들은 이야기가 이제 그런 것인데 순수하게 네. 무슨 그냥 얘기하시지? 원소들 간의 뭐 네. 사랑 이야기 뭐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비유적인 이야기겠지만 이민자들의 뭐 이런 삶을 네.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고 아무튼 뭐 그 영화 속에 우리말 한글이 보여서 나는 참 좋았어요. 어느 장면에서요? 간판 같은 거. 파이어 플레이스 이런 네. 거. 네, 저는 더빙판으로 봐서 파이어 플레이스라고 한글로 써 있는 걸 보긴 했지만 혹시 그 자막 버전에서도 한글로 써 있나요? 자막 버전은 네. 원래 언어가 써 있고 옆에 따로 한글로 추가로 표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더빙판이라서 그런지 제 기억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파이어 플레이스라고만 써 있었거든요. 크게 그렇게 써 있어서 저는 큰 생각 없이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불의 언어. 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엘리멘트 시티에 와서 입국 심사를 할 때 자기 소개할 때 그 입국 심사 직원이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름도 아마 그 맞아. 입국 심사할 때 그 사람들이 지어준 네, 맞아요. 네. 지어줬어요. 네. 이름을. 네. 그래서 막 그럼 발음하기 뭐, 어려운 한국 이름이라 막 하는 것처럼.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가 네. 뭐 얘기하니까 자기가 못 알아듣니까 네. 자기가 그냥 맞아요. 정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환경 속에서 엠버가 자연스럽게 가업을 잇고자 했던 이유도 그랬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다른 부분에서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냥 그래왔기 때문에 엠버가 당연히 그냥 우리 아빠가 하는 가게를 내가 물려받아야지 그냥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동양적인 정서가 가미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엠버가 태어난 건 이제 미국에 와서 네. 태어났지만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또 할머니로부터 끊임없이 이제 그 과거의 얘기를 네. 이제 계속 듣고 이제 어떻게 해서 좀 일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잘 살아보겠다고 기회의 땅이라 생각하고 왔고 온 곳에서 처음에는 많이 배척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렵게 이제 가게를 하고 이렇게 일군 그런 거를 계속 들으면서 그 부모님이 희생했다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핵심 감정으로 딱 여기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이 가게를 내가 이제 맡아서 잘 가업을 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그 가치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어받는 그런 거 그러니까 부모님의 희생 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약간은 그 착한 아이 콤플렉스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 이어간다고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환경뿐만 아니라 그런 착한 아이 느낌도 있을 거고. 나는 그 영화 처음 그 도입 단계에서 그 왜 불의 타운은 아웃사이더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뭐 집을 얻지도 못하고 계속 그쵸. 밀려 허름한 집에 가서 그쵸. 결국 수리해서 살게 되고 그게 이제 불의 사람들의 어떤 타운 아니에요? 네, 코리안 타운, 뭐 그리고 차이나타운 같이. 그 엠버도 마찬가지고 중심 타운에 다운타운에 들어가는 걸 꺼려하는 그렇죠. 그런 장면이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저건 뭐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 감독이 부모님이 아닌 할머니 세대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할머니 때 들었던 얘기도 있고 엄마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지금은 불이 흔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불이 굉장히 귀했던 시절이 있었고 아궁지에 있는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 엄마 얘기를 들으면 할머니랑 증조할머니 때부터 이제 아궁지에도 불씨를 꺼뜨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게 내려왔대요. 며느리들한테. 근데 그거마저도 그 방에 화롯불에 불씨를
간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화롯불에 간직했다가 그걸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화롯불에 있는 그 불씨를 갖다가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독도 한국인이 갖고 있는 그 정서를 네.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그 푸른 불을 보면서 그렇죠. 한국인의 그 정신과 맥을 끝끝내 이어가라고 했던 그거를 감독도 이제 보여준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푸른색이 이제 우리나라 한국적인 정서에도 맞고 옛날부터 이제 불의 민족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감독이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정서를 아직도 갖고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푸른 불을 보면서 네. 우리 할머니가 얘기해주고 엄마가 얘기해줬던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지켜야 하는 예. 어떤 뭐 그런 유산 씨불이라 네, 그래야 네. 되나? 약간 예. 그런 어. 느낌. 며느리들부터 계속 내려왔대요.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엠버도 나중에 네. 그것만 네. 꼭 지키려고 네, 막 맞아요. 이렇게 계속 끝까지 고수를 근데 하고. 다른 나라에도 그러나? 우리 며느리들한테 그 불씨를 계속 대대로 내려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그거는 저는 못 들은 것 같아요. 저희는 들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 할머니한테도 그 화롯불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대대로 물려받았다고. 글쎄. 저희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니, 지금 저희 살고 있는 그 제가 고향인 공주잖아요. 네. 근데 그 동네는 아직도 아. 대보름이 되면 네. 이제 못 들어가게끔 황토 흙을 깔아놔요.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그 불 지키는 어떤 그러니까 그 네. 불 외에도 이제 그 마을 지킴이에 대한 그게 있어갖고 14일 날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차를 막아놓고 일단은 그날 어떻게 들어갔던 차는 못 나오게끔 지금도 그래요. 아. 예, 그리고 나쁜 기운이 뭐 네. 하는 그런 그래서 게 있더라고요. 황토구나.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외지인에 대한 네. 지불누리 같은 거 행사할 때도 그 불을 이렇게 모셔야 했던 우리 민족이 있어갖고 지불누리 하잖아요. 그럼 여자는 못 오게 했었어요. 예, 네. 불이 상징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불을 이제 지키는 어떤 그런 민족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기억에는 겨울철에 불씨를 그냥 지켰던 게 아닌가. 그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대요. 한여름까지 뭐 여름에도? 그런 거는 여름에도? 아니지 않았나. 근데 만약에 여름에도 꺼뜨렸다 그 불씨가 계속 왔겠어요? 아니 하긴 아무튼 여름에도 엿을 봤잖아. 엿을 봤지. 불이 계속 불이 있어야 있어야지. 되니까. 응. 그리고 불이 가스불이 있어야지 없던 요리를 하니까. 그럼. 시절에는 그렇죠. 그 불을 다시 화롯불이 하려면 네. 화롯불이 다 그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요리를 있었다고 위해서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필요하고. 때만 해도 성냥이 충분했거든. 성냥이. 아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우리 일제 어릴 때가 강점기가 아니라 들어오면서 어르신들, 성냥이 유포됐던 어르신들 거고. 어린 시절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선대 어. 거슬러 오다? 저희는 네. 그렇게 들었거든요. 우리 할머니 때 계속 내려와서 불씨를 한 번도 꺼뜨리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감독이 그걸 안 해? 그 생각이 글쎄, 들었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아니 저희는 그랬어요. 저희 그 마을에는 그게 전해오는 계속 얘기니까. 전통 네. 예, 곡간 열쇠도 만며느리한테만 전해주고 줬었잖아요. 전해주고. 예. 되게 좀 신기한 얘기라서 한번 그쵸. 진짜 그런 전통이 있는지 한번 저희 찾아보고 할머니는 싶네요. 진짜 네. 곡간 열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손 며느리한테만 물려받는 그 곡간 열쇠가 있었어요. 좀 모르시나요? 저희 곡간 열쇠 근데 이거는 할머니까지 해서- 지역식으로도 다를 수도 네.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가족의 일에서도 가문 이제 그 주방과 부엌의 일을 관장하는 쪽과 아닌 쪽의 어떤 그런 차이도 있지 않을까 남자라서 싶습니다. 아니, 모르시나 살림을 네. 인계 인수할 때 열쇠를 주고받는 건 맞긴 맞는데 곡간 열쇠. 그러니까 불씨를 네. 그 사시사철 계속 지켰다는 얘기는 저희는 저는 들었어요. 좀 저희 집안은 들어본 외갓집. 기억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쯤에서 다음 주 사극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그러면 확인해봤으면 다음 좋겠다. 13화에서 그 사실 대결 그 전통이 있나 없나를 대결을 두 분이서 펼쳐주시기 남자분이라서 바랍니다. 모를 수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 달에 두 분께 5분의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 저희는 저희 집안에 내려온 어떤 네. 그 전통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집안의 전통과 이제 찾아보실 그 결과 다음 달에 기대해 주세요. 파이트.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다시 문제로 돌아가 네. 보자면 네, 아까 부모님의 희생 정신을 생각을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도
저도 그렇게 먼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더 이제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불의 원소가 이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엠버도 그 마을 밖에서의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당연히 그냥 그 안에서 아버지의 이런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엘리멘트 시티로 나갔을 때는 이제 자기가 강화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자신의 꿈을 좀 더 확장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고립된 문화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데이트할 때도 그렇죠. 보면 주변에 네, 불은 네. 한 명도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립된 지역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걸 이 친구가 몰랐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저는 그 이 부모가 바라는 어떤 자식과 자식이 원하는 그런 이런 미래를 보면서 그 학창 시절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직업 1지망, 2지망, 3지망, 부모님이 원하는 지망 1지망, 2지망, 3지망 그거를 꼭 연초에 써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은 이제 IMF 이후로는 공무원, 교사 뭐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쓰고 이제 친구들은 막 재밌게 쓰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과 똑같은 순서대로 그대로 써오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게 우리가 이민자가 아니어도 우리네 어떤 세대 차이가 있는 우리네한테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뭐 부모님과 본인의 어떤 삶이 크게 이렇게 다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장래 희망이 있으셨는지 그게 좀 네, 선생님들 이거 자체가 네, 네.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고등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그러니까 과거에 한 30년 40년 전 네. 40년 전 과연 그 시절 그 나이에 네.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 뚜렷한 자기 주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네.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 나이 때 그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좀 다를 수 있을까? 저도 요즘 친구들은 몰라서 요즘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그와 관련해서 그 누구죠? 영국의 축구 선수 우리나라 손흥민. 손흥민의 아버지. 네. 아버지가 한 얘기가 참 그럴싸하지 않나. 뭐냐면 네.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 이건 아니다.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일종의 훈육을 해야 된다. 친구 같은 그냥 던져놓고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말면 말고 그건 아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하고 싶긴 해요. 실제로도 좀 엄하신 편이신가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무관심에 가까운데 부모의 그 어떤 그러니까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부모의 영향은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여기 영화에서도 엠버가 부모의 마음을 일단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깨달음이 오는 순간 벗어날 수 있겠죠.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주제는 엠버의 사랑과 성장인데요. 불사람과 결혼해라가 유언이 될 정도로 엠버의 가족들은 그들의 문화가 그대로 유전되기를 바라는데요. 불가족의 일원으로서가 아닌 빛을 내고 있는 그 존재 자체로의 엠버를 응원하는 웨이드를 만나서 진정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목적 없이 가업을 잇는 대신에 새로운 꿈을 위해 먼 곳으로 엠버는 떠나게 되는데요. 이 영화에서 엠버는 이제 웨이드가 계속 그 고백을 해오지만 계속 거절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엠버가 처음으로 아 이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느끼게 된 순간은 혹시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언제일까요? 저는 네. 생각했을 때
웨이드의 집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 우렁찬기 게임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전에 물론 이제 뭐 열기구도 타고 그 모래 주머니 그 맞고 뭐 이러면서 서로 연대하면서 뭔가 조금 서로를 많이 알아가면서 약간 어떤 뭐 뉘앙스는 느낌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게임을 하면서 자기는 이제 뭐 눈물 같은 거 잘 안 흘린다고 했는데 그 눈물 한 방울 똑 맞아요. 흘리면서 그때 이러면서 약간 알아차림이 있지 않았었나 싶고 그렇지만 이제 애서 외면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무슨 꽃이죠? 그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비바스테리아. 예, 네. 그 꽃을 이제 못 봤다고 이제 하니까 그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공기방울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서 그거를 실제로 보여주러 데리고 갈 때 그때 더 확신이 서지 않았었나? 약간 그런 생각 듭니다. 혹시 다른 순간이 떠오르는 분 계실까요? 저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를 깨달았을 것 같아요. 이제 웨이드가 네. 자기를 위해서 이제 희생을 할 때 죽은 것처럼 이제 수증기가 돼서 사라지잖아요. 네. 저는 그 순간 이제 엠버도 내가 정말 웨이드를 사랑했구나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맞아, 그게 클라이막스일 것 같기는 해요, 진짜. 저는 되게 보잘것없는 순간이긴 했지만 네. 둘이 데이트를 해서 이제 네. 춤추다가 네. 이제 엠버가 어떤 금속 위에 올라가서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그걸 보고서 이제 자기도 거기에 네. 화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쫙 무지개를 만들 때 서로 달라도 서로의 어떤 특징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고 또 같이 그걸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됐을 때 서로는 사랑이라고 느끼지 않았을진 모르겠지만 이 둘은 같이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거는 언제 데이트 그러니까 네. 얘기하죠? 그 신더 엠버의 엄마가 엄마가 네. 어느 날 딸로부터 뭐 사랑의 냄새가 난다. 이 장면은 어디서 출연하죠? 웨이더 만나러 갈 때 만나러 갈 간다- 때였나? 예, 데이트하러? 그냥 바람 쐬러 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니까 거짓말하고 뭔가 가는데. 냄새가 난다 하면서 막 쫓아가는데 네. 딱 가보니까 이제 킁킁킁 어떤 남자 네. 집 앞에 가서 네. 남자랑 얘기하고 있고 그 장면을 네. 보면서 막 그랬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 이전이 그 사랑이 싹튼 시점 아닐까? 영화상. 그리고 스티커 사진인가? 스티커 사진 네. 찍어가지고 네. 그 가게에 네. 그 살짝 유리에 이렇게 숨겨놨을 넣어놨는데 때. 이제 그러고 나갈 때 이제 그 엄마가 또 그거 느껴보면서 그 물 총각이네 하면서 네. 막 그랬던 네. 그런 장면. 저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네. 생각나는 게 꼭 엄마들이 네. 그 딸내미나 아들한테서 연애 촉이 생길 때 몰래 책상이나 다이어리를 들춰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맞아요. 엄마들이란 혹자는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웨이드를 만나지 않았다면 엠버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떤 삶이었을까요? 저는 사랑하는 사이라면 다른 곳을 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새파란 어린이 시절부터 이 말은 옳지 않은 말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같은 곳을 보다가 내 다른 등 뒤에서 오는 어떤 위기나 이런 것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이 휩쓸려 간다면 그게 같이 오래 할 수 있는 사랑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엠버는 네. 사랑을 하지 않았으면 네. 가업을 물려받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왜냐하면 되려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영업하고는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는 부드러워지지 않아서 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화를 참지 못하니까. 그리고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웨이드? 네, 웨이드를 웨이드. 만난 이후에 그 어떤 자기의 새로운 가능성, 능력을 그쵸. 이제 발견하기도 했는데 식물도 마찬가지인데 일정하게 성장이 되고 난 다음에 동물도 그렇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성장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엠버도 그러니까 사랑을 할 정도 나이가 되고 성장이 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가업을 잊지 못했을 것이다.
있더라도 성공을 네, 못했다.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음. 그런 그 인계 인수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엠버 부모님의 성품이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엠버가 그 화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거든요. 그 과도기적으로 청년기나 뭐 이럴 때 한번 겪는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약간 네.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하거든요. 나이가 예, 예. 차면 그쵸. 네. 나이가 차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는 예. 문제일 수도 있죠. 예. 꼭 그- 사랑이 아니어도. 그쵸 그쵸. 예. 저는 영화를 보면서 초반에는 불가게에는 불만 오고 물이 오면은 걔네는 이제 나쁜 맞아요. 사람이고 네, 다 못 오게 망가뜨리고 하고.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둘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파이어플레이스 옆에 구름과 관련된 맞아요. 가게도 생기고 그다음에 가게에도 풀이랑 뭐 구름이랑 막 다 섞여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 둘의 어떤 사랑 덕분에 어떤 그 경계가 무너져서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사회가 되긴 했지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 견고하게 그 바닥에 유지는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에만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 영화에 싣지 않고 삭제된 장면들 몇 가지가 공개된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중에서 이거는 좀 되살려야 된다 싶은 게 있으면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어랜드에서 엘리멘트 시티로 정착하려 온 불가족이 있었습니다. 입국부터 사기꾼을 만나고 제대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고전하는 그들을 보면서 엠버가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오프닝이었는데요.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잘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장면 살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르길 네. 잘했다. 잘했다. 이런 자른 네, 장면에는 다 느낌. 이유가 네. 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엠버와 웨이드를 반대하는 것은 엠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웨이드의 엄마 역시 같았습니다. 웨이드의 엄마는 어떤 큰 풍차를 만들어서 이 도시의 어떤 그 수로를 조금 이 도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큰 어떤 업적을 세운 사람이었는데요. 이 어머니의 유산인 풍차와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파이어랜드의 불을 모조리 꺼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버가 그 방향을 알고서 멈출 것을 요구하자 아들과 헤어지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불 마을을 다 없애버리겠다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살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삭제하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참 잘한 것 같아요. 자칫 네. 사랑과 전쟁의 네. 시어머니 네, 판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근데 네. 그 물 가족은 너무 그냥 네, 순순히 받아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처음부터 엠버를 물 성질이 뭐 네. 싹 스며드는 다 좋아. 이렇게 여기 그냥 어떤 형체든 다 이렇게 스며드는 거잖아요. 아니 네. 잘못하면 자기 아들이 존재감이 없이 사라져버릴 위기를 음.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헤어졌다고 여행 보내주고 또 잘 됐으면 좋겠어서 전혀 다른 성질의 그런 여자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가족들이 과연 아니, 그러니까 네. 처음부터 너무 네. 쉽게 받아들인 게 아니냐. 음. 그 엠버의 가족은 막 배쳐가잖아요. 근데 다수자와 소수자의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엘리멘트 시티에서는 물이 다수이자 권력층이란 말이죠. 그렇죠. 집도 좀 네, 잘 네, 살고, 집도 좀 잘 살고, 기존에 네, 그 본인의 가족들도 다 어떤 그래서 내 아이의 배우자가 뭐 어떤 성향이나 어떤 성질의 사람이어도 큰 무리 없이 자기의 어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걷어차야 되는 거 아니냐. 사다리 걷어차기 뭐 이런 식으로 아웃사이더 배제하고. 네? 그러면은 진짜 암흑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애니메이션이 자칫 이제 네. 전체 관람가가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사랑과 전쟁을 사랑과 찍어야지. 전쟁, 미국판 사랑과 전쟁. 우리 집에 물은 안 돼, 불은 안 돼 이러면서. 그러면 세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어랜드에서 엘리멘트 시티로 일하러 온 불청년이 있었습니다. 웨이드와 점점 가까워지는 엠버를 못마땅해 여긴 그 버니와 신더는 가게에 그를 직원으로 일하게 돕고 같은 집에 방까지 내주려고 하는데요. 이 장면 없애길 잘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왜요? 이유는요? 아니 그 삼각관계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어떤 애정 뭐 드라마 네. 뭐 이런 거에서 우리 부모님이 말아주는 나의 삼각관계. 어떤 반드시- 밀당을 밀당. 하게 반드시 만드는 공식과 같은 거 아닌가? 밀당을 하게 하는. 근데 그 뒤에 웨이드가 막 긴장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그러면 또 이 애니메이션은 15세 관람가 이상이 됐겠네요. 혹시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살리면 안 된다. 살리면 안 된다기보다 살려도 뭐 크게 뭐 예. 왜냐하면 엠버가 우리 집엔 더 이상 방이 없잖아요 했을 때 엠버 너의 방에서 같이 지내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이. 그래서 저는 경고 버튼이 아니, 이렇게 근데 왔습니다. 그러면 왜 잘랐대요 이 장면을? 그것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하세요. 광고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다에서의 프로포즈 씬인데요. 해질녘 바닷가에 있던 엠버가 모래로 유리를 만드는 것을 발견하고 물 새는 구역을 막으러 떠나는 장면인데 원래는 웨이드가 그 전부터 반지를 들고 어떻게 하면 프로포즈를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청혼을 딱 했는데 청혼을 하려고 딱 하자마자 엠버가 나랑 결혼하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이 장면이 근데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살렸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장면 사랑이 이루어지고 뭐 그런 것들을 너무 노출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네. 그런 장면 없이 네. 우리가 아, 또 요새 우리가 또 네. 이제 각자 그 어떤 사랑의 접점의 그 장면 요소를 이렇게 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보듯이 약간 그런 흥미도 있으니까 뭐 없었어도 되지 않았을까 약간. 네. 역시 결론은 잘릴 장면은 잘라야 된다. 네, 그렇게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의 두 번째 코너 벌써 딴지를 걸어라 코너 시간입니다. 아까 애니메이션 언제 봤는지도 잘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실 정도로 공각기동대 그리고 핑크 어쩌고 얘기하실 정도로 핑크 팬더가 언제 나온 건지도 저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럴 정도로 이제 애니메이션을 자주 안 보셨다고 하시는데 이 엘리멘탈에서는 어떤 딴지 포인트를 갖고 오셨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가지고 온 것 없고요. 예.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했었고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냥 이민자 가족의 삶과 사랑 이야기라는 생각 없이 네. 이 영화를 봤었어요. 근데 엘리멘트 시티, 시티. 영화 제목은 엘리멘탈. 그런데 물과 불이 이제 중심인 영화잖아요. 그 외에 두 가지 요소인 흙과 공기 이 부분들은 너무 좀 드러나지 않는 그냥 생각 없이 보긴 봤지만 네. 이 두 가지 물과 불 외에 다른 두 가지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것이 좀 아쉬웠다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아쉬웠고 또 하나 시비를 하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과 불, 흙, 공기 이거는 요즘 우리가 보는 과학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원소는 아니다. 아니다. 네. 아까 막 그리스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네. 하나 이게 네. 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영화의 배경이 아무튼 우리나라와 관련된 영화구나. 한글 간판 네. 막 이런 게 네. 등장하는 걸 보면서 그 점은 좋았는데 네. 아까 그 마지막 장면 큰절? 쪽이었던가요? 네, 큰절. 큰절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뭐냐면 딸이 먼저 이제 떠나기 전에 네. 큰절을 하잖아요. 아버지에게. 근데 그 아버지도 똑같이 딸을 향해서 같은 형태의 절을 해요. 큰절을. 네. 근데 윗사람이 네. 자기 아래 사람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똑같은 큰절을 한 케이스를 혹시 알고 있습니까? 맞절들도 해요. 아니 성인이 되면. 윗사람이 예, 윗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부모가 네. 자식에게 그렇게 큰절을 하는 그런 예를
혹시 기억합니까? 본 적은 없지만 네. 영화 초반에 그 파이어랜드를 떠날 때 그치. 아버지가 본인의 아버지에게 큰절을 했지만 아버지는 반응이 납득을 없었다.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장면의 의미는 음. 이제 같은 큰절을 서로 이게 동등한 절을 하는 게 맞냐, 혹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딸의 어떤 선택을 존중한다는 뭐 그런 존중하지 못하지만 그런 장치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게 전반적으로 흐름은 어찌 네. 보면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본성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부모는 네. 자식이 큰절을 하면 반절로 받아요. 반절. 윗사람은 네. 반절. 네? 근데 이걸 똑같은 큰절로 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사극에서 가끔 볼 수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왕비가 됐을 때는 네. 오히려 아버지가 딸에게 큰절을 하죠. 그거는 네. 혈연 관계가 아닌 이제는 군신의 아니기 관계. 때문에. 신하의 관계로서 신하로서 왕비에게 절을 하는 건데 이 마지막 장면은 좀 더 나름 우리의 전통을 더 생각해보고 그 장면을 집어넣었어야 되지 않냐. 아니 저는 반절을 한다고 그래서 왜 격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반절이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런 의미보다는 저도 이제 아까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이제 자기는 그 떠나올 때 이제 잘 안 되고 떠나올 때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공감이나 이런 걸 못 받고 온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이제 딸을 이제 지지하고 뭐 공감해주는 네. 차원에서 같이 큰절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게 공간과 환경의 문제도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그 장면이 한국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이민을 와서 이미 이제 거기서 애를 낳고 한참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반평생 이상을 이제 거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자기 정체성을 갖고는 네. 있지만 이제 환경에 스며들어서 조금 그래도 이제 뭔가 평등해지는 그런 선상에서 자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또 지지하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큰절을 한 것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조금 네. 그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우리 고유의 어떤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다면은 또 뭐 그게 또 불편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 내용은 이제 우리 이게 환경과 공간이 이동이 돼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가서 거기서 이주민으로 살아가면서 이민자로 살면서 이제 정착해 가면서 조금씩 이제 거기에 삶에 이제 적응해 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네. 그래도 그런 저는 생각도. 어쨌거나 예법을 지키는 수준에서도 충분히 축복이 가능했다. 거의 약간 예속 논쟁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역으로 보면 네.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디테일은 흐려지더라도 그 네네. 정서는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네. 모습이진 않을까 그렇지. 하면서도 이렇게 절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생각은 하긴 네. 했어요. 그리고 그 처음에 엘리멘트 시티에 불 가족이 왔을 때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하는데 네. 제4의 물결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리고 강한 세력인 물과 이제 그 개척의 순위에도 없는 불이 만나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중간 단계인 2위와 3위가 끼는 건 내용의 어떤 그런 중심성이 무너지진 않을까 해서 아마 그들이 조금 덜 나온 건 아닐까 싶어요. 예, 아마 감독이 미국에 와서 태어난 네. 게 아니라 한국에서 좀 살다가 이민을 온 아들이었으면 그 네. 감독이 그랬다면 아마 감독이 또 어쩌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반절을 하는 그런 네.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애서 이제 네. 편을 들자면 네. 감독은 이제 또 감독 또한 네. 여기 미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더더욱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또 그 할머니의 유언처럼 예. 네. 아니 불 사람을 만나면 불의 네. 남자를 만나면 네. 훨씬 더 소통도 잘 되고 재밌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극인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근데 조화를- 사랑이 뭐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아유. 사랑이 그런 건가요? 그리고 같은 불가죽은 엠버가 계속 유리를 수리하고 만들고 하잖아요. 그 터져가지고 앞에 그 진열장을 엠버가 다시 뭉쳐가지고 그거를 다시 만들거든요. 아주 근데 가족들은 그게 재능인지를 몰라줬어요. 아무도. 그리고 뭐 그게 물 이렇게 극명하게 서로가 다르다고 자꾸 우리가 가정을 하고 편견을 갖고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아야 되고 특히 미국 같은 땅에서는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의 어떤 진짜 그런 합집합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그렇게 할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주문을 네. 할 수가 있고 또 근데 이제 손자 입장에서는 거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또 그 정체성을 끝까지 그걸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게 맞나? 그것도 사랑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예.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 네. 중에 예, 예. 네. 이 감독이 이제 한국계죠. 네. 근데 이제 남동생은 우리나라 네. 한국인 네, 한국 여인하고 결혼을 결혼하고. 해서 네. 했는데 본인 부모하고 이 네. 한국 그러니까 누굽니까? 며느리. 재수 씨, 예. 네. 재수 씨하고 네. 이 대화가 잘 음, 이루어지는 예, 그걸 예, 보고 예. 네. 아 내가 부모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됐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제가 네. 들은 것 같긴 한데 깊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이제 동생이랑 둘이 깔깔깔 웃으면서 음. 우리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 나름 네.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네? 한계.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인종과 사랑은 불의- 안 된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네. 불의 남자 그러니까 불의 네. 남자를 만나라는 그 말의 의미가 훨씬 네. 더 디테일하게 네.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금 뭐죠 베트남 쪽하고 그 국제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 말 형식적인 말이 소통이 되는 것과 실제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이 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대화 부부간의 대화가 제대로 될까? 아니요.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것이다. 제가 어디서 근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언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싸울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덜 네. 싸운다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언어가 같다고 안 싸고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유창하게 그리고- 조목조목 따지는. 근데 네. 그 제가 영화를 끝나고 나니까 뭐 이렇게 감독의 뭐 비하인드 스토리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그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눌러봤더니 그 감독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영화를 찍게 된 경위를 쭉 이렇게 그 영화 장면이랑 그 뉴욕 뭐 어디 이렇게 다니면서 그거를 이렇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얘기 형식으로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님 사진도 나오고 자기 와이프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님 사진 보니까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어머가. 훨씬 키가 예, 크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남자 와이프가 이태리 여자인데 엄마랑 그 몸꼴이 네. 늘씬해갖고 되게 키가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재밌게 봤지만 그 이후에 네. 그 감독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계속 멘트를 치면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 그 약간 다큐 같은 네. 느낌의 그게 굉장히 또 인상이 네, 깊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서 다시 영화를 보니까 처음에는 물과 불의 사랑이구만 이러고 봤는데 안 보였던 것도 보이고 왜 제 4의 물결을 넘는 거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네. 아무튼 네. 물과 불의 사랑보다는 네. 비슷한 사람들끼리의 사랑이 네. 더 낫지 않을까? 혹시 비슷한 분과 결혼하셨나요?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네. 방송에서 나가면 안 예. 될 것 같아요. 예. 잘라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토크 방송 팟중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데요. 2부의 마지막 코너 저희 나름대로의 영화평인 팟중엔 옹심이입니다. 간략하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전 4알
네알로 드리겠습니다. 네. 세알에서 네알로 바뀐 이유는요? 3점을 주기에는 좀 모자른 것 같고 4점이 좀 적절한 것 같아서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 문장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화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저는 5알이었다가 4알로 줄였어요. 그 이유는요? 윤정희 선생님이 딴지를 너무 길게 갖고 5알 주면은 또 딴지 걸 것 같아갖고. 딴지가 무서워서. 네. 네. 그런데 문장은 사랑은 반대에 끌린다. 입니다. 딴지 걸지 마세요. 네. 저도 한 4알 정도 주고 싶고요. 네, 결국은 이제 착한 아이 컴플렉스보다는 오롯이 홀로 쓸 수 있어야 된다. 네, 이런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세알. 세알? 네. 마음 변동은 없으시고요? 한 문장은 유유상종하자. 유유상종하자. 네, 이렇게 재밌게 한번 12화도 달려봤습니다. 인생은 점묘화가 아닐까요? 작은 점 수천 수만 개를 찍어 만든 그림에 한두 개 정도 튀어나간다 한들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점들이 모여 하나의 방향성을 만드는 순간 버려진 실패작이 아니라 또 다른 작품으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새로운 꿈을 찾아 떠나는 엠버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도전을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팥죽 라디오가 응원합니다. 5월의 팥죽 라디오 13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니 근데 나는 그러니까 물과 그 불이라는 것은 일종의 상극이나 다름없는 그런 기운인데 왜 선택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렇게 굳이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느냐. 비슷한 원래 것끼리 만나면 될 것을. 사약끼리 더 맛있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력으로 사랑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 인력으로 안 되잖아요. 이거. 꼭 A는 넣어주세요. B다라고. 근데 아, 저기잖아. 그럼 편을 안 된다. 불이지. 아이가 편을 갈라서 그러면 얘기해보자. 편을 갈라서. 그거를 선택한 딴지에서 거잖아. 해주세요. 딴지에서. 우리의 삶이 뭐 우리가 기획하는 대로 이렇게 안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곧 딴지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가 사랑을 알아? 그런 거 있죠.